이스라엘은요 이란을 끌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된 거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되면 이스라엘은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의 시설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데 이 그림을 그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네타냐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란의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서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아랍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란 정권 교체, 이란의 핵시설 파괴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죠. 2018년에 폭스뉴스 TV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 폭스뉴스 진행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그 한 개만 물어보지 말고 세 개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 가지가 뭐냐?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란. 예,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란의 지금 현재 정부 1979년 이후에 들어선 이란 이슬람 정부가 반이스라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엔 평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정권인데 핵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물론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그 원물질을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뭐 미국에서는 1, 2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핵물질을 뭐 확보한다 하더라도 핵폭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1,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핵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반드시 핵을 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로는요.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한상희 네타냐후 총리는 뭔가를 지도 같은 거 들고 나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지도를 2개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축복의 지도고 하나는 저주의 지도예요. 축복의 지도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협력을 맺으면서 번영을 구가하는 축복의 지도. 이 저주의 지도는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중동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지도가 우리가 원하는 거냐면 축복의 지도라고 해요. 이 저주의 지도는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에 있는 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는 이 축복의 지도가 네타냐후 총리가 꿈꾸는 새로운 중동입니다. 이 새로운 중동에는 이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보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핵은 아니다. 그런데 석유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논의 중이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1 비례, 그러니까 자꾸만 바이든 정부가 1:1 비례로만 보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1:1 보복을 한다면은 일단 군사 시설을 공격하겠죠.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스전을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가장 아픈 구석인 석유를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1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래요. 가스전을 공격한 게 그 보도가 안 되니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뜬금없이 석유 시설을 공격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1:1 비례입니다. 그럼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석유 시설. 석유 시설이라는 것은 뭐 유전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유 시설 공격하면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페르시아만 쪽에서 보면은요, 호르무즈에서 좀 위쪽으로 좀 한 400km 정도 올라가면 하르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르그라는 곳이 섬인데 여기가 석유 생산한 걸 비축해 놓은 비축 단지가 있어요. 같은 건가요? 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주변 국가라는 것은 이란과는 사이가 뭐 서먹서먹하지만 이스라엘 편에 들 수 있는 나라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찝어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모두 석유가 네, 굉장히 석유화가 중요한. 됐죠.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왜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아랍 국가도 아니고. 중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의 중앙아시아, 북쪽에 네. 있습니다. 네. 북쪽에 있고 아제르바이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이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아, 이란이 한 번은 손봐주고 싶은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스라엘과 되게 친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좀 보호막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떠나서 일단 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석유 시설 있는 나라들은 석유 파는 나라들은 좋겠지만 우리 같이 석유 수입하는 나라들은 진짜 이거는 미쳐버리죠.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우리가 70%예요. 70%가 우리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요. 2012년에 리비아에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리비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160만 배럴이거든요. 우리는 리비아에서 단 한 방울도 석유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유가가 흔들렸죠. 160만 배럴에. 네. 그때 우리 그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요 2,000원이 넘었어요. 일반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도 아니고 일반 휘발유가.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70%를 수입하는 우리가 하루에 270만에서 290만 배를 보통 평균 수입하거든요. 하루 거기 70%면 얼마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가장 많이 폭을 오른 것은 제 73년 제 4차 중동 전쟁이 이게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쵸. 유가라는 게 불확실성이 더 무서운 거니까. 네.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이란 말대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공격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유가는 다 오르는 거거든요. 이란이 공격을 설마 하겠냐 하지만 그럴 때 아무튼 그 말 한마디로라도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이런 대규모 공격과 공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핀포인트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력은 유대력은 올해 지금 10월 2일이 설날이고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설날처럼 쉽니다. 2일부터 4일까지는 쉬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달력으로 11일 날 10월 11일 날이 속죄의 날이에요. 이날은 속죄의 날 하루 종일 단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속죄의 날 전날까지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속죄의 날이네요. 예, 그런데 네.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11일 날은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0일,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 10월 11일은 퉁치면서 단식하는 날이에요.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11일 이후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11일 이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빠르게 한다면 지금 4일이니까 4일 지나고 5일부터 10일 사이에 하거나 아니면 11일 지나서 하거나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할 것인가가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죠. 결국에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이런 건 것 같은데 이란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란도 나름 굉장히 군사 강국인데 근데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공군력이 약해요. 그리고 공중 방어망이 약합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이 있지만 S-300 갖고는 안 되거든요. S-400 정도는 들어오고 좀 더 촘촘하게 방공망을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있지 않습니까? F-35 이런 것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막는다면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도 사실 여력이 없지 않나요? 여력이 없죠. 러시아 여력이 없고
이란이 어느 정도로 지금 공군력이 없냐면 4.5세대 비행기도 없어요. 4.5세대면 4.5세대 여전히 5세대에겐 약하거든요. 근데 4.5세대 비행기를 달라고 러시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4.5세대인 수호이 35기를 받기 위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드론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Su-35 그다음에 Mi-28 공격형 헬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이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Su-35입니다. 물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에서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번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구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 유연한 외교 관계로 제재를 풀고 이란 경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란의 상황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란의 상황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국민들은 경제 제재가 풀어서 좀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잘 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경제 제재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빈부차가 너무 심하고요. 예, 빈부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환율이 제일 와닿을 것 같아서요. 2015년에 제재가 막 해제됐었을 때 미국 1달러가 US 1달러가 이란 또는 이란 리알이라고 그러거든요. 37,000 리알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2024년에 현재 요즘 리알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가 37,000에서 60만입니다. 거의 15배. 예, 15배 되었어요. 55만에서 60만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제재가 한참이었었을 때 제가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란에서 나와서 우리 한국에 왔던 제 지인이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와 10달러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오늘 깨닫는다고. 그 10달러 만 얼마잖아요. 13,000원. 예. 근데 이란에서도 사실 10달러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재 때 환산을 해보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20달러면 이란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비단 석유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돌파구가 없나요, 경제가? 돌파구가 없죠. 예, 석유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러면 제재는 왜 북한은 안 통하는데 이란은 통하냐 얘기는 많이 해요. 이란은 통해요. 북한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어차피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안 해요. 네. 예, 중국이나 관계를 하죠. 중국에서 그래서 막으면 북한은 문제가 있죠. 다른 나라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초화폰 김정은의 뭐 좋은 차라든지 그런 거나 타격을 네. 주지 보통 국민들 생활에는 아무 지장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란은요. 이게 수출 경제예요. 외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원을 팔아야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뼈아픈 거죠. 석유는 못 파니까. 네. 경제가 어렵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틈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부는 그거를 파악하고 심어놓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그 전에 파크리자데라고 핵과학자가 죽었을 때도 결국엔 내부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파크리자데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 관리들 중에서 스파이 혐의로 처형을 당했고요. 사실 앞뒤로 경호차가 따라 붙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안쪽에. 그러니까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 내의 정보기관에 이스라엘 스파이를 잡는 정보기관의 장이 이스라엘 스파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파이를 얼마큼 빼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죠. 결국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의 가장 근본이 경제가 흔들려서 일어난 거라고. 경제가 흔들려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경제가 흔들리면 다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워낙 뭐 이스라엘이 잘 침투를 많이 했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이란도 잘 못 잡아낸 거죠. 미국이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니라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꽃놀이 패를 쥐고 흔드는 거죠. 좋죠.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네타냐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예. 미국 민주당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는 좀 차가운 편인데 아니 그 차가운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당장에 선거가 5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민심을 흔드는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선거 자금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로비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 전쟁 못합니다. 그 무기가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무게 다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을 때 하산 나스랄라가 뭐 지하 18m의 벙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근데 거기를 뚫으려면 벙커 버스터를 내야 되는데 그 벙커 버스터가 미국에서 준 거예요. 미국의 벙커 버스터 없이는 공격 못 합니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 약간 중동은 친이스라엘 대 반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간의 그런 대결 양상이 되는 건가요? 아, 그것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2016년부터 2023년 전까지는 아랍 국가들도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예,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2023년 3월 달부터 중국의 중재로 아랍 국가들과 이란이 외교를 다시 정상화시켰거든요. 그거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싸워서 서로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 국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 국가가 어떻게 했으니 차가운 평화라도 한다. 그래서 오바마가 2016년에 이걸 원했거든요. 아니 아랍 국가들에게 아니 이란이 이웃인데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콜드 피스라도 하라. 차가운 평화. 그 차가운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요. 정확하게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란이 어떤 체제로 가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다만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우리하고 같이 번영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랍 지역에다가 좀 시끄럽게 대리 조직 운영하지 말고 그냥 이란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랍 국가들이 친이스라엘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쟁이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친이스라엘과 친이란의 반이란의 전쟁은 그런 구도는 맞지는 않고요. 아랍 국가들이 중간에 낑겨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아랍 국가 지역에 유저를 때리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랍 국가가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